안녕하세요. 전국시대 홍태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수빈입니다. 네, 봄이 오면서 묵혀뒀던 숙제를 하나둘씩 꺼내고 있습니다. 묵혀뒀던 겨울 이불 빨래라던가 대청소라던가. 수빈 씨는 좀 어떠신가요? 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겨울옷을 넣고 봄옷들을 꺼내면서 옷장 정리를 싹 하고요. 무엇보다 옷이 얇아지기 때문에 다이어트와 또 체력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부터 운동과 식단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름의 봄맞이로 다들 좀 분주해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꼭 잊지 않고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봄철 차량 관리입니다. 이 자동차도 겨울 날씨를 견디느라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맘때쯤 철저한 관리가 필수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차량은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소홀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 똑주부가 알려주는 봄철 차량 관리 꿀팁을 지금부터 소개할까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똑주부가 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이슈요.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되면 사람들도 그렇듯 자동차도 적응이 필요하다는데 봄철 차량 관리 방법 똑주부와 함께 알아볼까요? 저 안전벨트도 맸고 준비는 다 됐는데 아우 이렇게 만당 탄 차인데도 먼지가 뿌옇게 앉아있어. 아우 세차 좀 해야겠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이게 정비를 한 게 얼마나 됐더라. 눈도 내리고 기온도 내려가고 날씨에 따라 도로 상황에 변수가 많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엔 몸 건강만 챙길 게 아니라 매일 타고 다니는 차량도 똑똑하게 관리를 해줘야 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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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 계절 바뀌고 본격적으로 이제 봄을 맞으면서 네, 자동차 점검 이거 빼놓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는 관리하는 만큼 오래 타기 때문에요. 처음부터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동차 정비 기능사 황병훈 씨를 소개합니다. 그럼 뭐부터 점검을 하면 될까요? 크게 5가지로 나누는데요. 처음에는 타이어, 네. 그다음에 오일류가 있고요. 음. 와이퍼, 배터리, 에어컨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처음에는 타이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안전에서는. 그러니까 타이어 먼저 볼까요? 자동차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타이어. 언제 교체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집에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가 충전 진단 말고 법. 네네. 차를 내려놓고 핸들을 돌려놓고 봅니다. 네. 첫 번째로 봤을 땐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어떤 제조사든 다 있습니다. 뾰족뾰족하게 나와 있네요. 이게 튀어나와 있죠? 네. 이런 부분들에 1.6mm 남으면 교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근데 저희가 1.6mm 판단이 안 돼요. 그러면 손으로 만졌을 때 이쪽하고 조금 더 평평해진다. 그러면 이제 점검을 받으러 오시는 게 좋아요. 이게 마모가 되면 빗기를 만지면 수막 현상이 일어나죠. 그럼 미끄러지겠네요. 그렇죠. 자, 다음은 겨울에 사용량이 많은 배터리 점검. 겨울에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면서 얘가 수명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네. 뭐 시동이 늦게 걸린다거나 힘이 조금 없다거나 그러시면은 이런 저희 센터나 아니면 다른 데 방문하셔가지고 체크를 받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시동을 걸고 충전을 해주는 배터리. 겨울철엔 히터와 열선을 자주 사용해서 배터리가 방전되기 쉽다는데요. 충전 상태 정기적으로 체크해주세요. 자, 이번엔 엔진 오일 상태 점검해볼까요? 빼시면 지금 여기에 로우와 풀이 있습니다. 네. 로우로 떨어지면 당연히 오일 양이 없는 거고요. 중간에서나 약간 70% 80% 정도가 가장 좋으세요. 그리고 풀이 넘어가면 너무 많은 것도 안 좋기 때문에 적당선을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일을 채워준 다음엔 엔진룸 안에 혹시 오일이 새는 곳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겨울철에 많이 사용한 부동액은 오염돼서 색이 진해졌다면 교환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니 뭐든 미리미리 점검하면 좋다고는 하지만 네네. 지금 봄이에요. 네. 에어컨 틀 시기는 아직 멀었는데요. 외부 공기를 막아주는 필터죠. 저희가 미세먼지를 막을 수 들어오지 않게끔 외부에. 교체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대형마트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고 인터넷에서도 구매가 가능하세요. 그냥 여기를 열어서요. 탈거하시면 바로 눈에 띕니다. 야 여기 들었는지도 몰랐잖아. 네, 여기 안에 필터가 다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손쉽게 인터넷에 검색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닦아봐서 안 닦이면 교체해 주시면 되고요. 6개월에 한 번 보통 교체하시고 봄에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아요. 빗길에 대비해서. 봄철 차량 관리, 타이어부터 오일까지 정비를 마친 후엔 구석구석 깨끗하게 세차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죠. 미세먼지의 황사가 찾아오는 봄,
자동차 안은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데요. 요즘에는 세차 동호회가 생길 정도로 셀프 세차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합니다. 차량 정비를 마친 똑주부도 셀프 세차장을 찾아가 봤는데요. 그냥 세차 그래 오늘 말끔하게 닦아준다. 자, 물총을 들고 시작해. 잠시만요. 안 돼요. 바로 물을 뿌리시면은 차에 안 좋아요. 세차 동호회 회원 이승현 씨를 소개합니다. 차량 세차 꿀팁 첫 번째. 세차장에 도착하면 차가운 물을 뿌리기 전에 우선 보닛을 열고 엔진열부터 식힐 것. 철이기 때문에 뜨겁잖아요. 뜨거운 곳에 찬물을 뿌리게 되면은 철판이 변형이 올 수가 있어요. 브레이크 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찬물을 뿌리면 변형이 올 수가 있어요. 본넷을 열고 열이 식는 동안 실내 세차부터 시작하시죠. 해볼까요? 네. 실내 세차 꿀팁 나갑니다. 먼저 오염되기 쉬운 운전대는 손세정제를 마른 걸레에 묻혀서 닦아주세요. 마시다 남은 소주를 면봉에 묻혀서 손이 잘 닿지 않는 송풍구 틈새를 닦아주면 좋고요. 바닥 매트에 얼룩이나 오염된 곳이 많다면 붉은 소금을 뿌리고 골고루 문질러주세요. 진공청소기로 소금을 제거한 후에 다시 깔아주면 끝! 물을 뿌리실 때는 천장부터 위부터 아래로 내려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천장, 앞유리, 그다음에 문, 그다음에 타이어, 이제 휠하우스 쪽을 뿌려주시면 되는데 그 이유는 타이어 쪽에 흙이 가장 많잖아요. 그러니까 타이어부터 뿌리게 되면은 이제 흙이 튈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세차장의 물은 높은 압력으로 분사되죠. 오염물질이 튀지 않게 하기 위해선 자동차 지붕부터 시작해서 타이어에 마지막으로 물을 뿌려줍니다. 야, 이것도 뭐예요? 이게 유막 제거를 하는 겁니다. 유막 제거는 비가 왔을 때 앞에가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에 낀 기름 성분이라던가 이런 거를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물세차에 거품만 했네. 그러니까 만약에 비가 왔을 때 이제 와이퍼질 했을 때 좀 뿌드득 소리도 나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게 유막이 있기 때문에 소리가 또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제거를 해주시면 좋아요. 세차 꿀팁 하나 더, 유막 제거. 깨끗한 시야를 위해 자동차 유리 전용 산화세륨으로 닦아주면 된다는데요. 유막을 잘 제거하기 위해서는 좀 뻑뻑하다 느낄 정도로 물의 양을 조절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좀 빨리 가기 때문에 빠르게 뿌려주시는 게 좋아요. 비누 거품을 솔에 묻혀서 닦는 대신 요즘엔 폼건이 인기. 폼건을 뿌린 다음에 바로 물로 이렇게 씻어내시지 마시고 폼건으로 이제 때를 불린다고 생각하시고서 한 5분이나 10분 정도 뒤에 더러운 곳을 이제 미트라던가 아니면은 저쪽 옆에 소로로 이제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시면은 그리고 깨끗하게 이제 세차가 될 겁니다. 서두를 일이 아니네요. 거품을 뿌리고 때를 불렸다면 미트라고 부르는 세차용 장갑으로 문질러주면 되는데요. 힘을 줘서 빡빡 문지르지 말고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얘도 위부터. 네, 이렇게 위부터 아래로 이렇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물을 뿌릴 때는 언제나 지붕부터 유리창, 차 몸통, 타이어 순서대로 거품이 씻겨 나가는 걸 보니까 속이 더 시원하네요. 자, 이제 자리를 옮겨서 말려볼까요? 아우, 목욕하고 나니까 이렇게 깨어나는 거. 안 돼요. 이렇게 막 닦으시면은 차에 기스랑 흠집이 많이 나요. 아유, 모르는 소리.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아요. 진짜라니까요? 예. 여기 보세요. 이렇게 기스 이렇게 많이 났잖아요. 물기를 닦을 때도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닦냐면은 여기 위에 유리 부분 쪽에 이렇게 타올을 올려서서 타올이 물기를 흠뻑 이렇게 젖을 정도로 해서 닦아주시면 돼요. 일단 이렇게. 물기를 닦을 때도 중요한 건 부드럽게 해야 한다는 것. 가능한 한 큰 수건을 마련하는 게 좋다는데요. 수건을 넓게 펴서 물기를 묻힌다는 느낌으로 닦아주세요. 그래야 차체의 도장 부분에 흠집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가요? 이 정도만 해도 반짝반짝 빛이 나죠? 시간에 여유가 있다면 광택제 바르고 마른 천으로 닦아주세요. 아우, 세차하고 나니까 속이 더 시원하네요. 세차가 어려운 줄 아시는데 말씀드렸던 손세차 순서만 좀 기억하셔 하면은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한결 더 가벼워져서 날아가겠는데요? 안전주행과 청결을 위한 봄철 차량 관리. 추운 겨울을 지내고 따스한 봄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 꼭 잊지 말고 점검하자고요. 꼼꼼한 정비로 안전하게
깔끔한 세차로 쾌적하고 청결하게 출발! 네, 저는 차량 관리라고 해서 무조건 어려울 줄 알았는데요. 타이어 마모 상태나 또 에어컨 필터 교체라든지 이렇게 간단한 것들은 저 같은 기계치도도 쉽게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반대로 기계나 자동차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세차 순서를 완전히 반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외부 세차를 하고 내부 세차를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엔진 식을 동안 내부부터 청소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세차에도 꿀팁이 또 나왔잖아요. 굵은 소금을 이용해서 차량 이 매트를 청소하는 거. 저도 주말에 세차할 때 이 굵은 소금 이용해서 한번 청소해 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차량 관리 순서도 정확하게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타이어, 오일류, 와이퍼, 배터리, 에어컨 이 순서대로 여러분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만나볼 다음 소식은요. 아주 가슴 따뜻해지는 소식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평창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르신들의 살원 이야기를 듣고 자서전을 대신 써드렸다고 합니다. 네, 어르신들의 삶에 담긴 희로애락은 물론이고요. 한 시대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자서전이라고 하는데요. 10대의 시선에서 바라본 어르신들의 삶을 지금부터 소개할게요. 내 주변에는 자서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내가 때로는 부러운 적도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해줘가지고 나도 자서전을 갖게 돼서 무척 기분이 좋고 고맙습니다. 내 얘기를 이 책으로 이렇게 써서 내줘서 아주 저한테는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동네 평범한 어르신들의 평범하지 않은 삶의 이야기들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평창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역의 22분의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모아 한 권의 자서전을 완성했는데요.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걸어온 길을 글로써 써내려간다라는 거, 이거를 우리는 자서전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자서전을 직접 쓰기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거를 10대 친구들이 쓴다면 어떨까요? 우리 어르신들의 이야기를요 10대 친구들이 써내려갔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이야기인지 평창으로 한번 가볼까요? 주인공들을 찾아 평창의 한 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겨울방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학교에 나와 토론에 한창인데요. 토론의 주제는 다름 아닌 얼마 전 친구들이 힘을 모아 발간한 자서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 우리 어르신들의 인생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써내려가면서 좀 어떤 거를 느꼈어요? 저희와 함께 참여해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책에 있는 이야기들을 모두 다 보고 나니까 저희가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시대 상황을 더 잘 떠올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 어르신들과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이 활동을 통해 많이 배우고 할머니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아가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수업 시간에 그 비경쟁 상호 토론도 하는데 이런 걸 토론 활동에서도 되게 많이 활동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애향심을 키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애향심을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 지역의 어르신을 찾아서 또 지역의 어르신의 삶을 보고 배워서 꼭 그렇게 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모티브를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그 살아나가는 힘 이걸 좀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야, 여러분, 우리 어르신의 자서전 이 책을 쭉 읽고 나니까는요 우리 친구들의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의 역사가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 자서전의 주인공 우리 어르신들을 한번 직접 만나러 가볼까요? 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서전의 첫 번째 주인공 황원섭 어르신 댁을 방문했습니다. 아우, 우리 어르신께서 아까 전에 그 책의 주인공이셨구나, 그죠? 아유, 어르신, 여기 친구들이 오늘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네, 저희가 이제 올해 초부터 쓴 자서전이 이제 책으로 나왔거든요. 오늘 어르신분한테 오늘 책 드리러 이렇게 찾아뵀습니다. 아이, 고마워. 아, 이 책이 벌써 나왔구나. 오늘 날씨도 춥고 그런데 이렇게 우지까지 찾아줘서 고마워. 응?
언젠간 자서전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은 했었지만 막상 이렇게 책을 받아드니 어르신은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우리 친구들이 내용을 좀 잘 담은 것 같으세요? 예, 내가 어릴 때 그 학교 다니면서 힘들었던 일하고 그다음에 군에 가서 월남 파병했던 얘기들 다 자세히 나왔네요. 할아버지, 저희가 저번에 들었던 그 공부 얘기요. 그때 어렸을 때 공부 되게 잘하셨는데 그때 경제도 안 좋았고 가정 형편도 안 좋았다고 했는데 어땠어요 그때? 잘 담았나요 이 책에? 그 당시에는 네. 중학교 때부터는 등록금, 입학금이 돼 있어서 입학금이 그 당시에는 상당히 그 입학금을 마련하기 힘들 때여서 우리가 평창 초등학교를 나올 때 200명이 나왔는데 약 한 3분의 1, 그러니까 한 70명 정도가 중학교를 들어갔다고.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황원섭 어르신은 전쟁과 가난, 베트남 파병 등 파란만장했던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학생들에게 꺼내놓습니다. 이제는 추억이라 말하는 인생의 발자취들을 말이죠. 우리 어르신의 그 수많은 인생의 에피소드 중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좀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어떤 이야기들이 좀 기억에 유독 남으세요? 내가 어린 7살 나이에 6.25 사단이 나가지고 피난 갔던 일, 그 다음에 피난을 갔다 와서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 가장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인데 그때 그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 그렇게 어렵게 들어갔던 일, 그 다음에 군대를 가서 가정이 어려우니까 월남을 가면 전쟁 수당을 준다 그래가지고 월남의 파병을 지원했던 일, 그 세 가지가 가장 기억에 남는 그 고마워하니까 나도 이걸 오래 기억하겠지만 너희들도 이런 것을 알고 앞으로도 이런 좋은 일에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은 좋은 일에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젊은 날에 그런 추억이 있었으면 좋겠어. 책이 나왔을 때도 굉장히 뿌듯하지만 우리 어르신의 얼굴을 보고서 직접 전달을 하면서 더 뿌듯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직접 어르신께 전달해드리고 나니까 좀 기분이 어때요? 일단 쓸 때는 할아버지의 내용이 엄청 길다 보니까 축소시키느라고 되게 힘들었는데 이제 다 완성시키고 나서 드리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그동안의 고생이 좀 날아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친구가 할아버지와의 인연이 손주라고 들었어요. 더욱더 특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땠어요? 이번에 작업하면서?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그 인생 이야기를 자주 들어서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는데 이번에 자서전을 쓰면서 뭐 월남전 파병 가서 있었던 뭐 자세한 이야기라던가 아니면 학생 때 겪었던 그런 고난과 역경을 자세하게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알게 되면서 할아버지도 굉장히 용감하시고 존경스러운 분이셨다, 그런 것도 알게 된 것 같고요. 우리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어르신을 한번 만나러 가보려고 합니다. 무려 자서전의 주인공이 22분이나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이 아리랑을 기가 막히게 부르시는 할머니를 또 한번 만나러 가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우리 친구들이 또 이제 선물 가져왔어요. 우리 어르신한테도. 생애 최고의 선물을 받은 김선녀 어르신. 처음 학생들을 만났을 때만 해도 오늘 같은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난 이렇게 책이 돼 나올 줄은 몰랐지요. 그래 전 선생님들이고 학생들이고. 그 우리 할머니 그 자서전 제목도 아라리에 실린 삶이에요. 자서전 제목이. 제가 듣기로도 우리 할머님이 그 아라리를 그렇게 수하게 아주 잘 부르신다 그러던데 한번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하죠. 자, 박수! 600마디기 폭폭에 무너져 육지에 평지가 된데도 평창 국민 여러분들은
만변지를 맙시다. 벌써 좋다. 네, 할머니 그 시집살이 하실 때 강냉이밥도 많이 태워 먹으시고 그랬다고 그때 얘기해 주셨는데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이 집에 오니까 강냉이 밥을 하라는데 앉혀놓고 9시고 밥이니 많이 하잖아. 그래 이 뭘 불을 떼다가 조금 또 이래 열어보면 물이 있어. 그러면 또 이제 물이 없도록 불을 떼니까 밥이 다 탄 거라. 고마워요 학생들. 언제든지 학생들을 내가 잊지 않을게. 내가 산 동안에는. 응? 우리 친구들과 함께 따라다니다 보니까 정말 바쁜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정말 참여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업이 다 마무리가 됐는데 좀 어떤 보람을 느낄 수가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 할머님께서 소중한 추억들을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직접 글로 써내려간다는 거에 대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 그리고 단순히 기억, 추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기록물로 남겨서 모든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고 할머님께도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뵀던 분이라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많은 거를 몰랐었고 이 활동을 통해서 할머니에 대해 좀 더 많이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온전히 그의 삶에 동화되어 한 권의 책을 완성해내는 일.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세대를 뛰어넘는 특별한 우정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완성한 어르신들과 학생들 모두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네, 편안한 저녁 전국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전달해드릴 이야기는 이 저녁을 한층 더 여유롭고 감미롭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네, 바로 아날로그 감성을 팍팍 자극시키는 통기타 이야기인데요. 그것도 그냥 기타가 아닙니다. 한 땀 한 땀 손으로 만드는 수제 기타의 매력을 만나볼까 합니다. 네, 기계로 대량 생산하는 기타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선율과 감동을 수제 기타는 선물한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밝은 겨울 햇살이 따스하게 내린 어느 날 남구에 위치한 한 공방에서는 오늘도 특별한 작업들이 이뤄지고 있네요. 독특한 도구들이 가득해 마치 과학실에 온 듯한 느낌이 드는 이곳. 이곳에서 공방 주인인 권순철 씨는 아이를 다루듯 정성스레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요. 연기가 나는데 불난 건 아니죠? 되게 과학자 같은데요? 사이딩 머신이라고 그 옆에 측판을 휘는 거예요. 아, 뭘 만드는 거예요, 이게? 기타 측판이요. 기타. 열을 가해서 나무를 휘는 거예요. 수분이 있는 상태로 해서 열을 가해서 하면 휘어져요. 총 100만 번의 손길이 닿아야 만들어진다는 수제 기타. 기타에 휘어지는 옆면 부분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도 나무를 장시간 물에 불리는 것은 물론 은박지로 포장하는 등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해서 부러지거나 이러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걸려요. 한 대 만드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붙잡고 2달이니까. 울산에 이렇게 기타를 만드는 곳이 또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정성스레 만든 기타는 5월에 있을 수제 기타 전시회에 전시될 예정이라는데요. 권순철 씨가 만든 또 다른 기타도 만나볼까요? 이 기타가 이제 제가 처음 만든 기타이자 제 그 메인 기타예요. M 기타. 왜 M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이 기타를 처음 만들 때 와이프한테 이 기타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다 보면 약간씩 실수가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거는 제가 하고 와이프는 또 새로 하나 만들어줬죠. 수제 기타는 일반 공장에서 찍어내는 기타와는 달리 나에게 꼭 맞는 기타라 더 멋진 소리가 난다는데요. 잠시 들어볼까요? 그대 떠나 보내고 돌아와 술잔 앞에 앉으며 잠시만요. 아유,
NG 다시 갈게요. 어느 하루 비라도 추억처럼 날리는 거리에서 약 20년 동안 통기타 가수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는 권순철 씨. 연주자 입장에서 기타를 꼼꼼하게 다뤄 울산 기타인들에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방엔 늘 손님이 끊이질 않는다죠. 옛날에 30년 전에 치던 건데 다시 시작해볼까 싶어서 상태 점검도 좀 받고 술도 완전히 끊어졌고. 네네. 그때는 워낙 포크 시대라서 그냥 뭐 기타 치는 사람들 멋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나도 한번 치고 싶다 뭐 그런 거죠. 제작은 물론 수리까지 척척 해낸다는 권순철 씨. 오늘의 첫 수리는 30년 동안 잊고 지냈던 오랜 친구 같은 기타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입니다. 한때 기타 치는 재미에 푹 빠져 살았다는 의뢰인. 어쩌다 30년 동안 연주를 쉬게 되셨어요? 애들 키울 때는 사실 뭐 그렇게 여유가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30년 동안 여유가 없이 사신 거예요? 네, 애가 셋입니다. 오, 능력자신데요. 네, 애 셋이고 맏며느리고 먹고도 살아야 되지, 애 학원도 보내야 되지, 돈도 많이 들고 또 요새 뭐 돈만 되는 세상도 아니고 또 애 또 케어도 해야 되고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나고 나니까 세월이 흘렀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기타에 새겨진 육종희라는 이름 대신 누구의 엄마 또는 누구의 아내로 불린 세월이 오래된 지금. 이젠 젊은 날의 기억을 떠올려 나의 이름이 새겨진 기타와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갈 겁니다. 권순철 씨의 가게엔 오늘 손님과 같이 오래된 기타 수리 문의가 특히 더 많은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악기를 자주 바꾸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 악기도 사보고 그러니까 좀 자기한테 맞는 악기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바꾸시는 것도 있는데, 근데 딱 저는 악기 사면 팔지를 못해요. 그냥 그게 좋아서 쓰든 안 쓰든 그냥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악기는 좀 그러니까 추억도 있고 그걸 갖다 가지고 있던 그 시절이 다 묻어 있어서 그렇게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그건 아니더라고요. 하나의 생명처럼 늘 소중히 다루는 기타. 또한 기타를 통해 소중한 인연까지 만나 추억도 남겼다는데요. 그때만 해도 제가 통나무집 짓는 일을 했었어요. 건축 쪽 일을 했었는데 와이프랑 연애하면서 낮에는 거기서 이제 일하고 저녁에는 같이 이제 연습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은상을 탔죠. 네. 그리고 이제 거기 상금 나온 거 가지고 와이프 그 학비 좀 보태고 그랬었어요.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요? 의심 많은 제작진 실제로 20년 전 자료를 찾아냈습니다. 실제로 지금의 아내가 된 사람과 듀엣 공연을 펼쳤는데요. 참가 동기도 참 재밌습니다. 그런 말 않기로 해. 지금만이면 나는 충분해. 4번 권순철 박미연 듀오. 우리 사랑 기대를 노래한 연인 힘. 지금도 여전히 아내와 함께 듀엣 가수로 활동하는 권순철 씨. 약 20년 전 지금의 남편과 연애했을 당시에 나갔던 가요제 기억 아직 많이 남아 있을까요? 그때 당시 기억나세요? 그 공연 기억이 모습이나 잘 나죠. 방송이나. 그런 건 잘 기억이 안 나고. 예.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한 번도 없어요. 약 20년 전 기억 강제 소환. 기분이 남다르시죠? 잘했어요. 그때 그 노래 지금도 하실 수 있어요, 두 분이서? 날 사랑할 수 있나요? 그런 말 않기로 해. 언젠가 우리 너는 날 사랑하기로 해.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야, 어떡하죠? 같이 산 시간이 더 오래됐을 텐데 뭔가 더 안 맞는 것 같네요. 그죠? 그죠. 큰일 났네. 정말. 통기타 가수로 활동하면서 익히게 된 기타 제작법과 수리법. 부산을 오가며 약 3년 동안 기술을 익혔다는데요.
부족한 점은 많았지만 지금은 아내에게 단 하나뿐인 선율을 내는 수제 기타를 선물할 정도로 실력을 키워 울산에선 유일무이한 수제 기타 제작자로 거듭났습니다. 또한 울산 토박이로 아내와 함께 가수 활동도 활발히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어느덧 해가 저물고 권순철 씨 부부는 한 라이브 카페에서 한창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리와 제작에 더 몰두하고 있지만 처음 기타와의 인연이 노래로 시작했던 만큼 꾸준히 울산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죠. 20년 차 가수답게 꼼꼼히 악기 상태를 조율해 봅니다. 솔로 몇 곡 하고요. 그다음에 같이 듀엣으로 몇 곡 하고요.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두 분이서? 네. 요즘에도 그럼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시는 거네요? 네. 아직은 한산한 라이브 카페. 부부는 우선 하얀 나비를 첫 곡으로 선택했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어디로 갔을까 길이 그 나그네는 어디로 갈까요. 그전에는 이제 매일 라이브 업소가 많아서 여러 군데를 갔다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별로 쫓아다니고 했는데 요즘은 많이 줄었죠. 이제 감성들이 많이 뭐 사고라 들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좀 많이 좀 쇠퇴한 시기예요. 그럼 예전보다는 그렇게 많이 다니시진 않으시겠네요. 그렇죠. 예전만큼의 인기는 아니라도 통기타만이 간직한 따뜻한 선율을 들려주기 위해 20년째 꾸준히 노래를 하는 두 사람. 호흡만은 여전합니다. 당신의 조각에 저 하늘에 태양이 돌고 있는 한 당신은 조각에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부족하지만 그래도 항상 희망이라고 할까요? 기타 공방도 그렇고 음악 하는 것도 항상 희망을 가지고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이랑 이렇게 하는 게 화음 맞추고 하는 게 참 재밌어요, 아직도. 가수의 꿈을 이루게 한 소중한 악기이자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오랜 친구 같은 존재가 돼준 악기, 기타. 20대에 처음 기타를 만나 어느덧 20년 넘게 훌쩍 세월이 지난 지금. 통기타의 인기는 예전처럼 뜨겁지 않아도 여전히 기타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두 분,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수제 기타 하나를 만드는데 꼬박 2달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약 100만 번의 손길이 닿아야 완성이 된다고 하니까 그 특별함이 정말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오랫동안 이 공들여서 수제 기타를 만드는 것도 참 멋지지만요. 이 수십 년 동안 한 기타를 수리해서 연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요. 이처럼 악기라는 게 하나의 그냥 물건이 아닌 정말 인생의 좋은 친구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마 화면을 보면서 나도 좀 기타 한번 배워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에 오랫동안 함께할 인생의 친구, 악기 하나 배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계속해서 이 음악의 흥을 계속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이번에는 구수한 국악의 세계로 안내해 볼까 합니다. 네, 바로 국악을 사랑하는 자매가 그 주인공인데요. 특별한 점은 아버지가 이 시대 마지막 훈장님이라고 합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여기 21세기에 19세기를 사는 가족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세심하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거라 힘들진 않았어요. 이 시대의 마지막 훈장 아버지와 판소리를 공부하는 국악자매의 훈훈한 가족 이야기 함께 하시죠. 예로부터 진천의 곡창지대로 잘 알려진 문백면 평산리. 마을 깊숙이 들어가면 멋들어진 한옥이 나타나는데요. 이곳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훈장님네 가족이 사는 보금자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악을 사랑하는 청학동 국악점의 중학교 2학년 김도현, 5학년 김다현입니다. 3년이 벽해 들고 웬 머리냐 어내 멀리 나가 연꽃 주량저는 제 딸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려서부터 판소리를 했고요. 지금 이제 셋째 딸은 중학교에서 판소리 전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막내 딸도 선생님께 다니면서 열심히 판소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빼어난 명당을 얻기 위해 4년 동안 전국을 찾아다녔다는 김봉곤 훈장. 이 평사마을에 자리를 잡고 자연을 닮은 한옥을 짓고 산 지 올해로 8년째라고 합니다. 이 전통 서원이나 어떤 그 우리나라 향교, 예전에 성균관도 이런 구조로 주로 많이 짓고, 2층 건물이 이제 주인 되는 건물이죠. 좌측에는 명덕제라고 그러고, 이제 이쪽에 서재, 이제 앞에는 그 시설우가 있는 누각 있고, 제가 설계를 하고 지경으로 지었습니다. 지리산 청학동에서 태어나 서당 교육을 받고 자랐던 김봉곤 훈장. 인생의 반을 돌고 돌아온 그는 자신의 서당에서 한국의 예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넉넉한 자연 속에서 아이들에게 바른 인성을 키워주고 싶다는데요. 진천의 상산팔경에 속하는 이곳 평사마을을 그래서 더 아낀다는군요. 자연 환경이 이쪽은 조용하니 잘 살아 있어서 뭐라 그럴까, 애들이 그 자연에 뭔가 호연지기를 기르고, 그다음에 우리 농촌 체험이라든지 자연 학습을 하는 그런 용이한 공간이라서 아무래도 이점이 많은 것 같아요. 고요하던 한옥에 훈장님의 북장단과 딸들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가족들의 판소리 한마당. 하루 이틀 벌여온 판이 아닌 듯하죠? 내가 그 이루고자 했던 그 못 이룬 꿈을 이제 자식들한테 이렇게 좀 시켜볼 생각으로 어려서부터 이렇게 시켜봤더니, 막내하고 여기 셋째는 해보니까 조금씩 소질이 보여요. 그래서 3살, 4살부터 이제 지금까지 하고 있고, 얘네들 꿈도 국악인이 되는 게 꿈입니다. 이왕 꾸는 꿈이면 제대로 밀어주고 싶다는 김봉곤 훈장. 다양한 무대 경험을 시켜주기 위해 몇 년 전부터 가족 콘서트를 열고 있답니다. 제 딸내미들하고 제가 공연 움직이면 제 아내도 움직이게 되고, 또 큰 공연 같은 경우에는 한 2시간 하게 되면 더 많은 일손이 필요하잖아요. 큰 딸은 무대 미술도 직접 해주고 디자인도 해주고, 그럼 아들내미는 와서 랩도 한번 해주고, 이렇게 좀 조명도 좀 하는데 좀 봐주고, 이렇게 가족들이 하니까는 훨씬 뭐라 그럴까, 손발도 잘 맞고 또 성취감이 크고요. 가족 콘서트를 하면은 가족이랑 다 같이 하기 때문에 뜻깊은 것 같고, 연습을 하는 도중에는 힘든 점도 있는데 힘든 점도 있지만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위해 와줘서 박수도 쳐주니까 그것 때문에 확실히 열심히 하는 것 같고요. 끝나고 나서는 내가 이런 일을 해냈구나 하면서 성취감도 느끼고 뜻깊은 것 같아요. 매일 보는 하늘과 땅이지만 아이들은 그 익숙한 자연을 놀이터 삼아 생각도 깊어지고 잘 여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와, 왜 자꾸 자른 거예요? 진짜 크다. 저희가 연을 저쪽 연못 이쪽에 지금 물을 빼놨거든요. 이거 팔라고 우리 팔 수 있고, 이쪽으로 쭉 저쪽에까지 다 연이에요. 그래서 이 연들 가끔 체험도 하고, 약초라든지 다른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면 이제 가끔씩 애들 체험하죠. 약초 체험. 훈장님의 아날로그식 교육법은 오늘도 딸들에게 풍성한 기억을 선사해 주는데요. 소리부터 맛있지? 어때?
쓴맛 나. 소리가 막 부서지는 소리. 시골 생활하고 일을 좀 하면 다른 데 가서도 일을 잘해서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일을 많이 하면 어디서든 써먹을 수 있잖아요. 건강한 생각을 가진 아이들 참 예쁘네요.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훈장님과 딸들 또 한바탕 흥을 끌어올립니다. 올봄 새롭게 선보일 신곡을 연습 중이라는 청학동 국악자매. 훈장님도 기대가 큰 눈치입니다. 일명 국악 트롯이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발표하기 전에 이제 그 연습 지금 매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무뚝뚝하고 속마음 표현 잘 안 하는 호랑이 훈장님이지만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여느 아버지 모습과 다를 게 없는데요. 딸들도 그 마음을 헤아리고 있답니다. 아버지가 아무래도 훈장님이시다 보니까 예절을 잘 지키는 좋은 국악인이 되고 싶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의 전통 국악을 널리 알리는 국악 아이돌이 되고 싶습니다. 청학동 국악자매 많이 사랑해주세요. 조금은 특별한 교육법으로 아이들의 도전을 밀어주는 훈장님. 그리고 국악 트로트 장르로 내일이 기대되는 청학동 국악자매. 훈장님네 가족의 멋진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네, 21세기에 19세기를 살아가는 가족들을 만나봤습니다. 반전이었던 게 무서운 훈장님이 딸들 앞에서는 딸 바보, 아빠 느낌을 보여주셨어요. 맞아요. 이 아버지가 못 이룬 국악인의 꿈을 이 두 자매가 이뤄가고 있다니 얼마나 자랑스럽고 예뻐 보일까요? 또 올 봄에는 이 국악 트로트 앨범까지 낸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발전해 나갈 두 자매가 기대가 됩니다. 네, 가족들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전통과 예절을 가르치고 자매는 국악의 매력을 알렸는데요. 그 활약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릴 차례인데요. 강소기업의 일일 신입사원이 되어보는 해볼란가 순서입니다. 네, 애주가들에게는 이보다 설렐 체험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양조회사인데요. 양조회사에서는 어떤 작업과 업무들이 펼쳐지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설레이지 않나요? 아니요. 어디 가는 거예요? 힌트 드릴 테니까 맞춰보세요. 여성 파워? 네. 뭐야? 송가인 MC 아니에요? 가인 언니? 가인이어라. 진도 가는 건가? 네. 단풍? 겨울에 단풍? 네. 17.3? 사람 체온이 몇 도죠? 17.3인가? 17.3? 네. 17.3 단풍님? 이 느낌은 좀 약간 익숙한데? 혹시 그러면은 저긴가 보다. 장성 맞네. 어머 거기. 어머. 네, 바로 거기입니다. 남도인을 넘어 전국의 애주가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해온 양조회사를 찾았습니다. MBC 탑 찍고 양조장 탑 찍으러 온 일개민지여라. 오늘 너무 설렜다. 한 잔의 술에도 바다의 깊이를. 우리 선배님은 어디 계신가요? 안 계시? 선배님, 오늘의 선배님이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소에 이제 소주를 굉장히 좋아하는 네. 소주 여신으로서 너무 설레어 있는 오늘 직업 체험인 것 같아요.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대표 이제 양조 회사잖아요. 네네. 거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좀 정확하게 회사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회사는 1950년도에 창립해서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합니다. 아. 네. 1950년 목포에서 시작해 지역민과 함께해온 70년. 남도에서 먼저 인정받아야 한다는 신념 아래 성장을 거듭해 이제는 남도를 상징하는 기업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네. 뭐부터 하면 될까요? 그 관능 검사하는 부분, 그다음에 검사하는 부분, 품질 테스트하는 부분들 체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시음도 네.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제품 시음하게 될 겁니다. 정말요? 예. 그 어느 때보다 설레는 마음을 간신히 진정시키고 제조장으로 향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이제 우리 생산 현장에 체험하시는데 사수 이제 앞으로 계속 무엇을 체험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정확히 이렇게 알려줄 사수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로 네. 가면 되는 건가요? 네, 이쪽으로 이제 가시면 건가요? 네네. 네, 그럼 선배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아이고,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선배님을 무조건 따라 들어가기 전에 도착한 이제 곳은 작업자들은 양조장의 다 핵심, 보고 문제가 제조와 없는데, 검사를 그래서 담당하는 좋은 제조장인데요. 출입 전 위생 관리는 필수입니다. 진짜 이 위생이 엄청 철저하시네요. 정말. 당연히 기본적으로 좀 다 해야 하는 깨끗해야지. 예. 다 먹는 사람들이 마시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위생 뭐. 왜 선배님은 그 뽀로로 모자 쓰시고 저는 이런 마음을 드시는 거예요? 머리는 안으로 다 네. 넣어주셔야 됩니다. 네, 머리랑 그렇게. 예. 저도 그 모자 주시면 안 돼요? 저도 그 갖고 와. 뽀로로 새로운 거 모자 갖고 와. 주세요. 왜 어. 선배님은 멋진 모자 쓰시고 저는 소리가 조금 소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막에는 안전상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약간 저랑 말씀하시려면 약간 좀 열어두셔야 됩니다. 아, 네. 너무 꽉 막으시면 일 시키면 바로 나가야겠다. 딱 이 현장에서 예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기막에는 그러시고 와, 네. 이거 진짜 잘. 들리죠? 네? 들리죠? 뭐라고요? 안 들려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여시라고. 오늘 헤어스타일. 이분해요. 저. 손가락 사이 깨끗이 씻어서 다 직원들의 정성이 담겨있는 제품들이라 눈이 좀 아파요. 왜냐면 컨베이어가 계속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 약간 뭐라 했지 이게? 소주병이 재활용된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죠? 환경보호와 비용 절감을 위해 병을 재사용하는 건데요. 가닥 검사, 가닥 이물이 있는지 혹시라도 파병이 발생인지 안 하는지 그런 부분을 다 지금 점검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다 지금 보고 있고요. 공병을 깨끗하게 세척한 다음 소독과 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고 마셔도 된답니다. 신입은 요 줄태줬죠. 이것만 용량이 제대로 차는지만 보면 된다. 용량, 술이 일정하게 다 차있죠. 근데 개 중에 어쩌다가 한 개씩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서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일정하게 나오면 됩니다. 없어. 여기는 불량품이 없어요. 불량품이 없어요. 진짜 우리가 먹는 거라서 그런지 굉장히 위생에 철저해요, 진짜로. 믿고 마셔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직접 보니까. 용량에도 이상이 없는 걸 확인했다면 이젠 옷을 입을 차례. 작년부터는 일부 제품에 독도를 상징하는 라벨을 부착하는 독도 캠페인도 진행 중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계가 다 작업을 하는데도 네. 사람들이 필요한가 봐요, 이렇게 검수를 할 때는. 그렇죠. 일단은 기계다 보니까 기계가 일을 또 잘하는지 못하는지 물론 사람이 세팅은 해놨지만은 약간의 미세하게 녹색불 있죠. 그런 부분이 센서거든요. 센서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은 그래 미감지해서 혹시라도 라벨들이 제대로도 안 씌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라벨이 씌워지는지 안 씌워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검사자가 투입해서 검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리즈 라벨 검사는
보고 있어. 잠깐만. 보시면은 제가 딱 이렇게 있죠. 근데 싱크가 이 바닥까지 빠른데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올라왔죠. 이거는 불량이에요. 이게 바닥까지. 이쪽 부분만 이렇게 돼도 불량이에요? 예. 제가 저쪽에서 스팀 터널에서 스팀으로 수축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바닥이 딱 다 거의 일렬적으로 반대이 나야 되는데, 그럼 약간 보호색이 한쪽으로 넘어 치우쳐서 올라왔죠. 올라온 것들은 부분에서 지역에서 떼면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씩 떼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전문가의 눈이고 노하우고 그러거든요. 하루에도 몇 번씩 널 보며 웃어 난 수백 번 말했잖아. 불량이야, 지금. 이게 뭐가 불량이지? 이게 뭐가 불량이에요? 자, 한번 봐볼게요. 불량이. 웃으며 말했잖아. 그럴 리 없다고. 끝없는 방황 속 텅 빈 내 가슴 속. 그보다는 더 어지러울 수가 있습니다. 예, 어지러울 수가 있어요. 검사장한테 말을 걸으면 안 돼요. 예, 본인 것만 하면 돼요. 본인 것만. 절대로. 예. 오케이. 와, 강호하시네. 네, 칭찬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눈을 굴려보았지만 더 이상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하나 잡아놓으면 훌륭하네. 네, 진짜 하나. 예. 훌륭해. 잡았다, 요미. 몇년 정도? 지금 거의 한 15년, 20년 다 이상 된 분들이 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력 검사를 좀 철저히 한다거나. 그렇죠. 기본적으로 1.5 이상은 다 나와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테스트를 진행해서 3회 이상 이물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을 잡아내야 검사자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한번 가시죠. 전국 최초의 무사카린 소주에 복분자와 매실을 활용한 전통주까지 지난 70년간 남도인들의 입맛에 맞는 주류를 생산해 왔는데요. 그중에서도 대표 선수를 하나 꼽자면 2002년 출시된 바로 이 제품. 최근에는 도수가 낮은 주류를 선호하는 트렌드를 반영해 도수를 낮췄는데요. 이유가 스크래치. 오케이. 굿. 조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어서 아쉬웠고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보셨잖아요. 엄청 빠르잖아요. 근데 거기서 전 눈알이 막 이렇게 돌아가는데 너무 아프고 그래서 선배님들 거기 가만히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딱 바로바로 이렇게 캐치를 하시는 거 보고 와, 동체 시력이 엄청난 선배님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잡았으니까 그 운동을 한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입사를 했으면 조합비를 내십니까? 조합비요? 조합비가 뭐예요? 저분이 저희 보영조 노동조합 위원장이십니다. 아, 위원장님. 예, 그래서 저희 회사에 회사 가운을 입으면 있어서 조합비를 내야 돼서. 그래서 제가 그 조합비 내냐고. 그러면 조합비를 제가 내면은 여기 스카웃이 정식적으로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죠. 국민이 그 세금을 내듯이 조합비를 내면 저희 조합원이 내는 거죠. 그럼 저 지금 스카웃 당한 것 같아요. 감독님, 작가님들 저 버리고 가세요. 여기 분위기 너무 좋다. 맛있는 식사 시간. 맛있는 식사 시간. 기다립니다. 식사 시간입니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가시죠.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해. 네, 급식문화. 저 급식 세대거든요. 선배님은 아니시죠? 기락 세대. 한갑이죠. 주먹가스? 어때요? 구내식당 여기 맛있나요? 구내식당이 인기가 좋죠. 네, 제육볶음 그리고 또 특이사항으로는 주류 회사다 해장국이 다른 회사에 비해 좀 많이 나온다. 해장국. 아니 그러면 오늘 션츠에도 나왔으니까 저희도 이제 반주 한 잔씩. 일개민주로 강소기업들을 찾아다닌 후로 입맛이 좋아져서 큰일인데요.
함께 일하고 나서 먹는 밥은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그때 오징어 갔어요. 얼마나 많은 거예요? 지금 이거 다 안 된 거예요? 약간 여기서 단풍주 맛이 나는 거 같아요. 생산을 했으니 판매하는 우리 영업부서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 주에도 우리 업무에 취해봐요. 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양조 회사의 구내식당에는 해장국이 자주 나온다는 사실 묘하게 설득력이 있네요. 네, 저도 보면서 놀랐던 게요. 이 제조장이 대부분 기계화돼서 이번 직업 체험은 좀 편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라벨 검사며 용량 체크며 이 눈으로 일일이 확인할 게 한두 개가 아니네요. 그러게요. 매 눈이 바로 저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일 신입사원도 불량품 딱딱 찾아내는 거 보니까 일개민지 제대로 일하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조 회사 신입사원 체험기 2탄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고 내일 풍성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행복한 저녁 되세요. 안녕. 안녕.